ビクター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オフィシャル YouTube チャンネルの皆さん、家入レオです。2月19日にセカンドアルバム「アップボーイ」をリリースしました。 보고 듣는 인물 익히 1994년 12월 13일생으로 현재 25세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인 이에이리 레오편 일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키 157cm의 A형이며 소속 레코드 레이블은 JVC 캐노드, 빅터 엔터테인먼트 산하, 컬러풀 레코드입니다. 이에이리 레오는 나무위키, 위키페디아 한글, 위키페디아 일본어 세 군데 모두 내용이 거의 없거나 짧아서 오랜 시간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이에이리 레오의 공식 팬클럽, 소속사 홈페이지, 인터뷰 내용, 그 외 검색을 통해 찾은 내용들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부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CM도 별로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1부 전반적인 내용, 2부 필모그래피로 총 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출신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가족에 대한 내용은 인터뷰 내용 중에 조금 나옵니다. 본명은 이에이리 와카나입니다. 한자 이름의 발음이 치나인지 와카나인지 말이 많았으나 음악학원 보이스 후쿠오카 본교 홈페이지에서 그녀의 프로필 사진 URL에 와카나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와카나라고 읽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이에이리 레오라는 예명에 대해 본인이 밝힌 바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눈이 사자를 닮았다는 것, 두 번째는 영화 레옹에서 따왔다는 것, 마지막으로 밀림의 왕자 레오에서 따왔다는 것, 3가지입니다. 후쿠오카 여학원 중학교로 졸업하고 같은 여학원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16세 때 상경한 곳에 도내 고등학교로 전학하고 졸업합니다. 이에이리 레오는 13살에 음악학원인 보이스의 문을 두드립니다. 청춘기 특유의 외침과 갈등을 폭발시킨 사브리나를 완성한 15살 때 음악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6살 때 단신으로 상경해 도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활동을 이어갑니다. 2012년 2월 메이저에 데뷔해 1집인 레오가 오리콘 차트에서 2주 연속 2위를 기록합니다. 유비트 소서에 그녀의 곡인 사브리나가 라이센스 곡으로 수록되었습니다. 유비트 소서란 2012년 3월 29일 공개된 비트게임인 유비트 시리즈의 5번째 작품으로 2012년 9월 25일 일본의 비트매니아 2DX20 트리코로와 동시에 발매되었습니다. 이 유비트 소서의 사운드 디렉터는 쇼초와 이즈미 무츠이코가 동시에 맡았습니다. 한국에는 2012년 11월 16일 발매되었습니다. 제목의 소서는 받침, 접시라는 뜻으로 이번 컨셉은 숙청이고 테마 컬러는 무지개입니다. 여러 작곡가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제작진의 생각인지 기존 대비 크게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동 이벤트를 몇 개 실시하긴 했지만 기존 작곡가들의 곡을 많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유비트 시리즈 중 가장 신곡이 많았고 가동기간이 길었던 시리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2년 5개월 동안 가동되었으며 소서 풀피를 제외해도 무려 1년 5개월간 가동됩니다. 유비트 시리즈 중 가장 전성기였던 시리즈에 이에이리 레오의 곡이 수록되었던 것입니다. 제54회 일본 레코드 대상 최우수 신인상 외에 수많은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다음 1월부터 개최되는 첫 원맨 투어는 전 공연의 예매가 당일에 완매되며 엄청난 인기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2013년 봄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한 이후 수많은 드라마의 주제가나 CM송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2014년 정규 앨범 2집 어보이의 뮤직비디오를 밀림의 왕자 레오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레오라는 인연으로 2014년 8월 12일 세이브 라이온즈의 정글 대제 시리즈 서포티드 바이 데즈카 프로덕션의 첫 경기에 시구자로 등장하여 시구를 했습니다. 2017년 2월에는 데뷔 5주년을 기념해 첫 베스트 앨범인 5주년 기념 베스트를 발매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데뷔 후 처음으로 일본 무도관에서 5주년 기념 라이브 일본 무도관을 개최합니다. 티켓은 역시 예매 시작 즉시 완매되며 대성공을 거둡니다. 여담으로 2017년 6월 중순 이후 인스타 사진이나 활동 영상을 보면 눈이 그녀만의 개성있는 뇌세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크기만 한 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화장법의 차이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개성이 사라진 느낌을 주어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2019년 1월 영화로 타이업되었던 코드기어스 부활의 룰루쇼의 오프닝 곡인 이 세계에서를 발매했습니다.
2월에는 데뷔 7주년을 기념해 가이리레오 7주년 기념 라이브 오사카성 홀 프리미엄 심포닉 나이트를 개최했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최신 오리지널 앨범 듀오를 내걸고 이에이리레오 7번째 라이브 투어 2019를 개최, 파이널을 첫 원맨이 되는 마쿠아리 벳세 국제전시장 90홀에서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12월 11일에는 그날의 상황을 담은 최신 영상 라이브 영상 작품 듀오 7번째 라이브 투어를 릴리스했습니다. 2020년 1월 29일에는 16번째 앨범 뉴 싱글 미완성을 발매합니다. 이 앨범의 미완성이란 곡은 후지TV의 개축구 드라마인 절대영도 미연범죄 잠입수사의 주제가로 사용되었습니다. 4월 22일엔 NHK 이텔레의 메이저 세컨 시즌2의 오프닝 테마곡인 앤서의 오프닝 테마곡과 5개의 커버곡을 포함해 총 7곡이 수록된 앨범인 앤서를 발매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월부터는 이에이리레오 라이브 하우스 투어 2020의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20살 때 세 번째 앨범 20을 발매하며 가진 한 인터뷰의 내용 중 일부를 넣어봤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하던 말투, 표현 같은 게 많이 섞여 있는 건지 구글 번역 및 파파고를 이용해 번역해보니 번역이 상당히 난해하게 번역되는 바람에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좀 틀릴 수도 있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20년간은 여러 사람들 덕에 성장했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음악에 반영하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반발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순수한 마음의 반발이었기에 주변에선 손을 내밀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계산을 하고 반발했다면 아마 버림받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똑바로 사람에게 부딪혔습니다. 지금도 착하게 하려 해도 안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겠지만 계산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지난 20년간은 제 인생에서 여러 전환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6살에 단신으로 상경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상경하고 실감했습니다. 10대 시절은 음악에 모든 걸 바쳤고 데뷔를 하게 되면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계를 가지고 임해야만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곡 만드는 것과 노래를 부르는 것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스스로 흐름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대 때 겉으로 알기 쉬운 불량배스러운 느낌이 아닌 타입이어서 주위 어른들이 당황하거나 상처를 받았었을 텐데요. 13살 때 음악학원인 보이스에 들어가면서는 제 음악을 지켜야 한다는 필사적인 생각이 들었고 음악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하교하는 길에 친구들과 어딘가에 들르고 놀면서 어울리지 않았지만 음악을 통해 그런 생활과는 다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은 절대 헛된 경험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청춘이라 불리는 10대 시절을 모두 음악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대는 생각해보면 정말 음악밖에 없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는 제 개인적인 것에 더 충실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0대 때의 여세를 몰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더 놀고 싶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음악 외에도 인생의 경험을 쌓기 위한 건 넘쳐나기 때문이니까요. 청춘을 테마로 한 곡을 여러 곡 썼던 게 10대 때라면 20대 때는 가사의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탐욕스럽게 흡수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우리 집의 꽃이니 힘내 라고 엄마는 항상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제 노래를 항상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나름의 애정 표현이겠지만 곡을 발매할 때마다 다 너무 좋아라고 말해줘요. 우리 엄마는 굉장히 천연덕스러운 소녀 같거든요. 여지껏 잘도 살아오셨구나 라는 느낌이에요. 저는 엄마라기보단 할머니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남자 같다고 생각합니다. 얼굴도 성격도 아버지를 닮은 데다 아버지의 완고한 성격을 닮았어요. 부모님께 반항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중3 때가 가장 반항이 심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자연스럽게 받아주어서 구원받은 느낌이에요. 부모님과 상당히 부딪혔어요. 이 시절에 음악이 없었다면 더 심했을 거예요. 그때는 엄마의 밥도 먹기 싫어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엄마의 애정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애정을 깨닫는 게 더 늦었을 거예요. 자신이 변했는지는 나중에 돌아봐야 깨닫게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촌스러운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5년 후, 10년 후에나 알게 돼요.
지금은 이후에 제가 어떻게 변했을지 기대됩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현재 EA125 대본을 작성 중인 날짜가 2020년 9월 7일입니다. 지금 요청건이 109건입니다. 이러다 보니 더 이상 EA125 대본 작성에 더 이상의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필모 부분의 자료 수집과 편집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상으로 보고 듣는 인물 읽기 EA125 편 1부 전반적인 내용을 마칩니다. 요청은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연예인을 요청해주세요. 한 명의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청과 제작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어 좀 더 생각하시고 구독, 광고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광고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